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언론의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, 사회적 역할, 존재 이유가 사실 보도고 비판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하면은 언론은 정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순기능과 선한 기능을 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기능을 하는 사회적 공론장이 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사회적 공론장이라는 것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의견들이 그 안에 다 들어와서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로 모아지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가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언론이 제 기능을 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. 제 기능을 하면은 그렇게 공론장의 역할을 합니다. 근데 공론장의 역할을 사실보도와 비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?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인디애나 대학의 그 언론학 교수하는 알처리라는 교수가 쓴 책 제목입니다. Agent of Power. 권력의 앞제비가 된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언론이 본래 자기가 해야 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의 앞제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는 정치 권력, 군부 독재 권력의 앞제비였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하죠. 권력의 에이전트 하면은 요새 이제 그 미국 수사 드라마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는데 가령 FBI 에이전트 하면은 FBI 요원이지 않습니까? 권력의 요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냥 앞제비 정도가 아니고 바로 권력 그 자체고 권력의 요원이고 그 권력을 유지 지속시켜주는 핵심이 됩니다. 그렇잖아요. 지금 우리나라 언론 보십시오. 조중동 말할 필요 없고요. 방송 전부 저렇게 돼 있죠. 경제지, 몽땅 가진 자의 편, 자본가의 편, 재벌의 편, 그렇지 않습니까? 언제 우리나라 경제지가 우리나라 노동자들 제대로 다뤄본 적 있어요? 대부분의 신문들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. 90대 10입니다. 90이 완전히 이 정권, 이명박 정권, 조중동이 지향하는 가치, 그 사회, 그들이 꿈꾸는 사회하고 같은,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에요. 한나라당 때문에. 가치가 같습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그 90%의 언론에서 사실보도 요새 합니까? 요새는 신종 왜곡을 합니다. 새로운 옛날에 이제 그 유신 때나 군부 독재 때는 정치 권력이 아예 근원적으로 언론 자유를 박탈해 버려서 그래서 그냥 아예 근데 제가 처음 동아일보 기자 들어갔더니요. 그때는 동아일보 편집국장 옆에 중앙정보부 그 출입하는 놈이 앉아 있었어요. 나중에는 그 앉아 있지도 않았어요. 앉아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 전화 한 통하면 끝나니까. 아니 전화를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주니까 매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. 지금은 어떻게 해요? 권력의 에이전트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잖아요. 아 이거 정권과 한나라당 정권에 불리하다. 그럼 아예 안 써버리잖아요. 4대강에 대한 문제점 아무도 파헤치지 않잖아요. 이 정권에 기분 나쁜 거 안 쓰잖아요. 아랍 원전 어떻게 되는 거 방송 보도 잘 안 하잖아요. 방송은 교묘하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면은 지난 여름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? 참 많이 더웠어요. 근데 그때 MBC건 KBS건 SBS건 YTN이건 메인 뉴스 틀면 뉴스가 뭐였어요? 맨날 덥다였잖아요. 어제도 무지하게 더웠고 오늘 또 무진장 덥고 그래서 뉴스 시작하면은 15꼭지씩 일기로 더운 날씨 뉴스로 덮어버려요.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? 정해진 시간에 그 앞에 핵심적인 시간에 날씨로 잔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딴 뉴스 들어갈 시간 없죠. 뭐 밴쿠버에서 금메달 따는 거 좋지요. 좀 심하잖아요. 저는 올림픽 열렸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번에 또 누구 날아가나 그 생각부터 먼저 나요. 왜? 베이징 올림픽 한참 금메달 딸 때 제 목 날아갔거든요. 지난번 밴쿠버 금메달 막 딸 때 그때 MBC 엄기영 사장 쫓아내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요즘 무슨 스포츠 이벤트 크게 열려가지고 막 성적 좋으면은 누구 또 목이 날아가지 봅니다. 어쨌거나 방송도 그렇고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새로운 종류의 왜곡 보도를 합니다. 진짜 뉴스 되는 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잣대가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? 이거는 예를 제가 하나 들게요. 청문회를 해가지고 어떤 고위공직자의 이 도덕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올 때 국민의 정부, 참여정부 때에 했던 태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. 한나라당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. 그 집단은 정치 집단이니까 한나라당이든 정치인들은 뭐 정권 권력 잡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뭐 이때 저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래서 안 되지만 그래도 정치니까는 그럴 수 있다. 언론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? 언론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소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잣대를 대면 그거는 언론이 아니죠. 고위공직자 검증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조중동이 어떻게 비판했고 요새 얼마나 너그럽고 관대한지 잘 아시잖아요. 하나의 사안을 놓고 이거 언론 아니지요. 옛날에는 저 앞에 KBS 사장하신 분이 서동구 제 아주 훌륭한 우리 언론계 선배입니다. 경향신문 아주 대선배, 우리 올해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선배인데 이분이 참여정부 들어서고 KBS 사장으로 들어가셨어요. 제 앞에. 근데 서동구 선배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언론 고문으로 들어갔습니다. 특보도 아니고 고문으로. 그것도 이 뒤에 캠페인 한참 뒤쪽에 하여튼 그때 늦게 들어가셨어요. 그때 한나라당하고 조중동이 어땠어요? 결국 한 달 만에 사표 내셨잖아요. 그 서동구 사장님 사표 내고 제가 얼떨결에 된 겁니다. 한 표 차로.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사장하는 KBS 사장하는 김인규 씨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방송전략실장을 했습니다. 방송전략실장이라면은 그거는 방송관계 뭐 토론이니 뭐 이런 걸 전부 총책임지는 자리거든요. 이거는 그냥 고문 정도가 아닙니다. 직계혈족이죠. 어떻게 보면. 저는 사장 됐을 때 그런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. 코드 인사라고. 코드 인사 맞아요. 코드 인사 맞습니다. 왜? 노무현 대통령 혹은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하고 저하고 아마
가치가 이렇게 비슷하게 겹쳐지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.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박정희, 전두환, 노태우 그런 군부 독재를 지나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. 독재에 저항을 해서 살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 체제에 순응해서 살았느냐. 그럼 저항해서 사는 사람들은 대강 가치관, 세계관이 비슷할 거 아닙니까? 그 노무현 대통령 그 길 걸었고 나도 그 길 걸었고 그럼 생각이 비슷하지요. 코드 인사 맞습니다. 저 그 부인 안 해요. 다만 저는 언론인으로서의 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뭐 제가 여러 차례 이미 그 이야기를 밝혔습니다마는 2003년 5월에 청와대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. KBS에 해외 동포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해외 동포상은 1년에 한 번씩 해외에서 그 큰 업적을 이루어서 우리 한국인들의 위상을 높인 분들 뽑아서 1년에 5분 뽑아서 상을 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 그 라이프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방영을 하고 여기 불러서 이제 대접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가보니까 제가 사장 가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분들 부부 동반해서 청와대 가서 대통령 내외분하고 같이 점심 식사하는 게 마지막 코스입니다. 물론 저는 그 이듬해부터 사실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점심 먹는 그거는 없앴습니다. 하지 말자 그래서 없애버렸는데 어쨌거나 그날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나오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하고 이제 나란히 뭐 입구까지 그냥 한 4, 5분 같이 걸었을라나? 결국 나오시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. 5월이면은 2월 말에 취임하셨으니까 3, 4, 5, 석 달쯤 됐을 텐데 정 사장님,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에서 두 분한테 전화를 안 할 겁니다. 그랬어요. 두 분한테.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? 검찰총장하고 KBS 안에 가장 정치적인 독립과 중립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두 분한테 전화 안 하겠다 그랬어요. 그 약속 지켰어요. 제 5년 KBS 재임하는 동안 한 번도 전화 안 했습니다. 근데요, 대통령이라는 자리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전화해가지고 정 사장 뭐 우리 좀 왜 이렇게 자꾸 참여정부 조져? 그러면은 압박감 느끼죠. 제가 언론인다운 언론 생활을 못했을 겁니다. 아마 그만뒀거나. 약속 지켰습니다. KBS가 탐사보도팀 통해서 고위공직자 검증하면서 당시 참여정부에 대해서 비판 많이 했습니다. 한덕수 총리는 저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KBS 때문에 FTA 지지율 자꾸 떨어진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. 언론 역할을 저는 했습니다. 어쨌거나 그렇게 약속 지켜주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.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? 그 두 집단이 얼마나 혹독하게 했습니까? 검찰, 정치검찰 집단하고 언론. 가장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주었던 그 두 집단에 의해서 결국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제 앞에 그 서동구 사장 다음에 제가 됐을 때 코드 인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거의 코드 인사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정치적으로 직계 혈족들이에요. 캠프에 바로 몸담고 있었으니까. 근데 그때는 서동구 사장 때는 그 자문했다고 안 된다고 그냥 펄펄 뛰어서 결국 그만두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중잣대 사실대로 전달하지 않는 여러 가지